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뭐 빌라, 소위 말하는 빌라, 뭐 다세대, 전세,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파트가 안전할 것 같다, 월세가 안전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입니다, 그죠? 지방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악성 미분양들을 정부가 좀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19일 날 발표를 했죠. 뭐 주요 골자는 뭐 LH가 정 안 되면 사겠다, 사가지고 자기들이 임대를 놓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이 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 좀 찔끔찔끔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느 분이 먼저 소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19일에 이제 발표된 이유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12월 이제 작년 12월입니다. 통계는 항상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12월 준공업 미분양과 미분양 통계가 좀 늘어났습니다. 전국 11월 미분양이 한 6만 5천 호 정도 됐는데 11월 뚜껑을 열어보니까 7만 호가 넘었고요. 7만 1천 호 정도 나왔고 준공업 미분양도 꾸준히 늘어나서 지금 2만 호가 넘었거든요. 2만 1천 호 정도인데 그중에 1만 7천 호가 이제 지방입니다. 준공업 미분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빈집이잖아요. 말 그대로 빈집. 다 지어도 보통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건설회사들이 골드 받아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소화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공사 기간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고분양가거나 입지가 안 좋거나 경기가 너무나 안 좋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결국엔 이제 PF하고 맞물립니다. 지방 건설사들이 PF 대출 상환이 되지 않고 준공업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사업 완료가 프로젝트 완료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PF 대출 상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투자 감소, 내수 경기 침체로 이제 직격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좀 아쉽다는 반응도 좀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LH가 3,000호 정도를 이제 준공업 미분양을 구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앞서서 이제 2만 1,000호 정도 전국적으로 지방이 1만 7,000호 정도 된다고 했는데 3,000호 매입하는 동안에 늘어나는 게 3,000호보다 더 많을 거다. 뭐 하루아침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데 LH가 부채가 15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LH 보고 또 하라는 건데 그러면 LH는 또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사업 중에 신축 매입 임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돈 3천억을 가지고 와서 또 여기 사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지방 살리겠다라고 하면 수도권의 신축 매입이 또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조삼모사가 되는 거고 근본 문제는 해결도 되지 않고 지금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총평을 좀 보자면 국토부죠. 국토부가 발표를 했는데 뭐 열심히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대출 확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력만 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 대책이 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힘을 쓰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해서 기대가 크지도 않았는데 그 기대도 조금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은데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나온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필요성은 있는 대책이죠. 그 필요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건설사들이 그 도산되려고 하는 건설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지가 뭐 그렇게 뭐 A급 사업지 같은 경우는 뭐 10대 건설사들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중소건설사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건설사의 뭐 브랜드가 좀 낮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게 리스크를 얹어서 대출 금리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결국 자금적인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건설사들의 뭐 도산이 되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방지가 되겠죠. 이런 배경들을 보면은 지금 금리가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건설 단가나 원자재 가격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주택 시장들이 수도권만 해도 좀 견고하게 버티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지금 수도권도 나오고 있고 서울도 미분양들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P 뜨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도산 가능성은 크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매입을 해줘야지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택 공급을 통해 가지고 지방권의 그 전세 물량들 뭐 내놓으면은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 그 모든 그 미분양 특히나 이 악성 미분양을
얼마나 그 살려줘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주택을 사주면 뭐 물론 최대한 저렴하게 한 70% 정도의 수준으로 사준다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이 가격에 일정 부분 정부가 너무 개입하다 보니까 왜곡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5억짜리 아파트가 주변에 기축주택이 3억이에요. 근데 70% 하면 3억 5천에 사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이 3억 하는 시세에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시장에 대한 그 형평성 문제도 나올 겁니다. 네. 그 3천 가구라고 해서 그러면은 열심히 우리는 분양성 검토해가지고 정말 그 살 수 있는 땅도 안 사서 쥐어 짜내고 수익률 최대한 사업이익 낮춰가지고 매입했는데 쟤네는 70% 싸게 해도 그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그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장의 그 심리적으로 이런 미분양들을 매입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낙인 효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또 뭐 많은 수요자들이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역들은 조금 매입하려고 하거나 뭐 분양성들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럼 그 지역들 계속 또 3,000원 내년에도 3,000원 이렇게 사줄 수는 없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서울에 있는 그 강북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입 주택으로 사준 이후로 그 주변에 최근 들어서 분양된 곳들이 분양 성격들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낙인적인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뭐 미분양에 대한 문제, 그 예전에 2008년에서 9년 정도 했을 때도 중공업 미분양이 한 5만 가구 정도 넘었을 때 그때 이후로 한 14년, 15년 만에 다시 이렇게 공공에서 매입해 주는 게 과연 뭐 올바른 판단일지는 뭐 그 도산에 대한 방지, 뭐 요 금융하고 얽혀져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아우성들을 해요. 아니 소위 말하는 돈 좀 벌려고 하는 부동산 투자자들 아니면 실수요자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떨어지면은 사게 냅둬야지 왜 지금 살려가지고 우리한테 우리의 기회를 뺐냐. 나 5억짜리 3억 5천 떨어질 게 아니라 나 3억 떨어지면 나 매입하고 그다음에 내가 사가지고 월세라든지 전세도 올려고 했는데 왜 너네가 3억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걸 3억 5천에 사줘가지고 우리한테 그 실수요자든 투자자들한테 기회를 뺏어가냐. 차라리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 금융적인 부분들을 지원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사게 해줘야지 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매입해가냐. 뭐 그런 아우성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정부가 사줘야 될 정도면 여기는 이제 정부 공이 망한 곳이 돼가지고 향후 사업도 쉽지 않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박탈하고 그렇다고 내비두기에는 지방은 건설 경기가 이 지경이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이래도 못해 저래도 못해인 거는 같습니다. 근데 2만 1,000개 중에 한 7,000개 중에 7분의 1 정도를 이제 LH가 처리를 한다는 건데 뭐 LH는 이거 뭐 사도 되는 거예요? LH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53조 원 정도 되는 부채가 되고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리하더라도 매입을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3,000원 매입을 해서 사실 해결 안 되거든요. 네, 7분의 1 수준이. 한마디로 은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한쪽 발에 두 발이 얼었는데 한쪽 발에만 오줌을 누고 있는데 그 한쪽 발이 뭐냐면 두 발이 한쪽 발은 공급자 시장이고요. 한쪽 발은 수요자 시장인데 지금 공급자에 그냥 오줌 한번 누고 끝나버리니까 다시 또 얼어버리겠죠. 수요자 시장은 지금 건드리지도 않았다. 사실 시장에서 소화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이번 대책도 이제 제가 국토부의 이제 원맨쇼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토부는 최선을 다했는데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의 협조를 얻지를 못했어요. 금융위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이 정도 가지고 DSR을 완화해 주거나 감면을 해주게 되면 대출 규제의 기조가 흔들리게 되고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미분양이 DSR 때문에 생긴 거야. DSR 풀어주게 되면 미분양이 해결이 돼? 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과연 해결이 될까? 이게 세금 안 깎아줘서 미분양이 생긴 거야? 사실 그것도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국토부만의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결을 하려면 사실 수술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파스 붙이고 진통제 주고 아스피린 줘서 사실 해결될 단계는 지나버렸기 때문에 수술하게 되면 피가 나겠죠. 네. 그 수술 과정에서 아마 죽는 곳들도 생길 것이고 살아날 곳도 생기는데 죽는 곳, 살아날 곳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골든타임이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문제는요. 정광석화처럼 속전속결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30년대에 일본이 이제 경제 공황을 한번 겪게 되는데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한 재상이 나왔는데 다카하시 고레키오라는 이제 재상 유명한 재상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결했냐면 거의 한 6개월 몇 달 만에 해결해 버리거든요.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했냐면 전공법이 아니라 심리가 불안하잖아요. 뱅크런이 일어나다 보니 은행에 가짜 돈을 만듭니다. 한쪽 면만 인쇄된 가짜 돈을 은행 창구에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은행 왔다가 돈 찾으러 왔다가 돈이 많구나. 그냥 집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의외로 좀 간단한 곳에 답이 있는데 지금 국토부는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아니면 6개월 정도 취득세, 양도세 5년간 면제, 뭐 분양가 할인, 또 저리 대출을 종합 패키지를 해서 투자 여력이 되시는 분들, 실수요자들이 지방 미분양을 살 수 있도록 지금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리니까 모든 지방의 자산가들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러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길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물길을 터줬어야 되는데 지방의 물길을 막아버리고 지금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어주면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다면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6개월, 1년 정도는 이렇게 좀 살아날 수 있게 미분양 소진할 수 있게 해주고 기업들도 보고 살아날 가능성 없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퇴출을 시키고 살릴 기업들은 과감하게 수술해서 살릴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냥 지방 아파트 한 3-4개 다 팔아가지고 서울에 또또라 한 채 하면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대표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이거 뭐 단칼에 뭐 이런 거 안 됩니까 이거? 똘똘한 한 채요? 단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안 되네. 똘똘한 한 채 심화는 글쎄요, 뭐 양극화 해소 정말 뭐 어쨌든 뭐 슬로건을 내놓고 달려가고는 있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그 꿈의 영역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서울의 입지를 이기기 어렵다. 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곳들 뭐 미국이라든지 주요 선진 뭐 10대 도시가 양극화가 없냐라고 본다면 양극화는 있거든요. 그리고 뭐 공급에 대한 그 물량을 계속 쏟아가지고 우리가 뭐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게 된다라면은 뭐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냐라고 본다면 제가 자료들 보니까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주택 런던 뭐 이런 데도 주택 보급률이 11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뉴욕도 뭐 그렇고 결국은 주택 공급을 많이 하면은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그것도 저는 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양극화가 심화가 되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자본이 그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투자 시장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런 그 위기가 계속 생기면 생길수록 안정적인 자산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글쎄요, 뭐 우리 지역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정치적인 표를 얻으려고 노력들 하고 또 지방에 있는 뭐 여러 의원들이 어떤 뭐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따서 어떤 나름의 표심을 자극하는 정도지 사실상은 이런 것 그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몰리는 현상들을 막는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렵습니다. 소위 뭐 북한 가도 평양하고 다른 지역들 스쳐 지나가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뭐 소위 그 나라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공산화되어 있는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나 어떤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와 나라들이 해결할 수 있다? 그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미지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이 상황 안에서도 다만 이제 그 심화가 되는 거를 최대한 격차를 줄여 나가려고 하는 노력 정도로만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권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권은 정책에 굉장히 예민하고 서울의 외곽에는
지금 금융 뭐 이런 뭐 대출 이런 부분에 예민합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산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 지역의 산업들을 얼마나 육성을 하고 거기에 고용들이 얼마나 생기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수도권으로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들이 뭐 이런 일자리라든지 임금에 대한 격차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거기에 뭐 집을 해서 아니면 서울에 있는 수요를 지방으로 좀 끌어다가 조금 나눠 먹자 뭐 이렇게 해서는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주택을 살 수 있는 유효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지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뭐 산업들 육성 뭐 이런 부분들 산업 육성이 가장 돈벌이가 돼야 집을 사는 거니까. 그렇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법인세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해외로 나가는 것처럼 지방 쪽에 어떤 산업들을 육성을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면은 그쪽에 많은 그 고용들이 일어나고 그 지역의 확장적인 산업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뭐 수요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는 지방 산업 살리는 데는 지방의 최저임금을 좀 차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 인건비가 쉽지 않은 산업들이 많잖아요. 그 해외로 나갈 맞아요. 거면 차라리 베트남 가지 말고 우리 지방 가서 좀 이렇게 최저임금을 좀 익숙해져 할 수 있는 그게 되면 뭐 되겠다는 생각도 뭐 없지 않아 드는데 뭐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러면 산업을 키우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국토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래도 이번에 뭐 미분양 사면 금리 좀 빼주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대책에 넣었는데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네요. 그 정도 가지고는 네, 이게 안 진짜 되겠죠? 은발의 오줌누기밖에 되지 않고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미분양 소진에 그칠 게 아니라 송 대표님 말씀하시고 동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수요를 지방으로 강제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라도 지방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일자리인데 사실 이 문제가 앞서서 외국 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로 돌아가면 한양도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한양의 집값은 왜 올라갔을까? 지방에 있는 수요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과거 급제해서 서울에 일자리를 찾고 서울이 인구가 많으니까 상인들이 먹고 살려고 이제 서울로 집중이 되는 현상들이거든요. 지방 또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일자리, 최저임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또 지방의 대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잖아요. 지방에 공장을 좀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이런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그리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인서울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의 국립대학교들은 포항공대 수준으로 투자를 해서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서 지방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지방 대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양질의 일자리 취직하고 최저임금 뭐 차등 적용도 하고 우수한 인재들은 돈을 또 더 많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만 몇 년 후에 해결될 문제이지 단순히 이렇게 정책 몇 개 나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뭐 2만 개냐, 15,000개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요거 빨리 소진하고 빨리 끝내자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사실 구조적인 문제다 말씀 주셨고 그래도 이번 정책에 그래도 하나 기대를 걸었던 게 이제 DFR 이거는 좀 요건 좀 빼주겠지라고 했는데 요것도 안 해주네요. 요것도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빠진 거에 대해서는 뭐 눈치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DSR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가계부채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이제 7월에 되는데 2달 연기했잖아요. 9월로 연기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제 과열이 되면서 거래량이 9,200건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부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위나 기획재정부에서는 무슨 트라우마가 있냐면 DSR 이거 잘못 건드리면 혹시라도 감면을 해주거나 기조 자체가 흔들리면 완전히 정책 자체 뿌리가 흔들린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 풀어주지 않았고요. 소를 읽고 나서 풀어줄 것 같은데 제가 안타까운 건 소 읽기 전에 외양간 좀 고쳐야 되는데 지금 정책하는 거 보니까 소 잃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도 DSR은 똑같은 그 생각으로 연기했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결국은 가계부채라든지 금융권의 그 건전성이라고 불리우는 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 스트레스 DSR보다도 사실 그 차등적으로 좀 적용하는 과정 안에서도 뭐 정책적으로 뭐 금융들 뭐 이런 쪽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DSR은 좀 풀어줄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아마 가계부채가 많이 발생되는 곳들 잘 보면은 수도권이나 서울 쪽이 단순히 집값이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집값이 높아가지고 대출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지방권에는 여력들이 조금 있으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은 규제를 좀 차등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DSR 뭐 문제들이 뭐 논의해야 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미루면 이거 못한다는 분위기가 좀 생길 것 같고, 또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가계부채가 늘어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집값이 비싸니까 돈 안 빌리고는 살 수 없으니까 늘어나는 거다. 요것도 좀 감안을 해서 정책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 그리고 성승현 대표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